매일 새벽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그 노인은 이미 길 위에 있었습니다. 마른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를 그저 폐지 줍는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어떤 이름도 어떤 역사도 없는 그저 동네의 한 풍경처럼 존재하는 사람이었어요. 낡은 수레를 끌며 하루를 시작하는 노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 모습은 변함이 없었어요. 마치 시간의 흐름 속에 멈춰버린 존재 같았죠. 노인의 옷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허리는 굽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깊었습니다. 또 나왔네. 저 노숙자 할아버지. 평소와 같은 새벽 아파트 경비원의 작은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노인은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죠. 특별히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런 말들에 익숙해진 탓이었을까요? 동네 사람들 대부분은 그를 볼 때마다 고개를 돌리거나 때로는 불편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마치 그의 존재가 동네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태도였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유일하게 노인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동네 슈퍼 사장님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매일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여는 분이었죠. 사장님은 가끔 노인에게 따뜻한 우유나 빵을 건네주기도 했어요. 감사합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어딘가 교양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의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았고 사장님도 그저 따뜻한 미소로 배웅할 뿐이었죠. 오후가 되면 노인의 수레는 종이와 박스로 가득 찼습니다. 무거운 수레를 끌며 언덕을 오르는 모습은 가끔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노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고통의 표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사람의 담담함이 느껴졌죠. 그날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노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그의 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길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탄 청년은 욕설과 함께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검은 헬멧 아래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문신이 새겨진 팔뚝. 동네에서 문제아로 소문난 도훈이었어요. 20대 초반의 나이에 배달 대행을 하며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청년이었죠. 죄송합니다. 노인은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분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어요. 도훈은 비웃음을 던지며 오토바이를 출발시켰고 노인은 다시 천천히 길을 건넜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도훈은 노인을 볼 때마다 조롱했고 한 번은 발로 폐지 수레를 차서 넘어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쓰러진 폐지를 주워 담았을 뿐이었죠. 노인네가 여기저기 똥처럼 굴러다니네. 도훈의 거친 말들이 동네에 퍼질 때도 노인은 그저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마치 자신을 향한 말이 아닌 것처럼 혹은 그 모든 악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요. 때로는 그런 노인의 태도가 도훈을 더욱 자극했을지도 모릅니다. 도훈은 동네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23살의 나이에 이미 그의 이름은 동네 곳곳에 알려져 있었죠. 어깨에 걸친 배달 가방은 그의 직업을 알려주는 표식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배달부보다는 동네 깡패로 더 많이 기억했어요. 야, 비켜. 안 보여. 평일 오후 좁은 골목길에서 도훈의 오토바이는 학생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적을 연신 울리며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그의 일상적인 재미였어요. 특히 노약자들이 깜짝 놀라 물러서는 모습을 볼 때면 그는 은근히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무섭다니까. 초등학생들이 도훈을 피해 옆으로 비켜서며
작게 속삭였어요. 도우는 그런 반응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순간이라 생각했죠. 어린 시절부터 늘 무시당하고 평가절하 받았던 그에게 두려움은 최소한 존재를 인정받는 방법이었어요. 도훈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늦은 오전에 일어나 배달 앱을 켜고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를 누비다가 밤이 되면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일상이었죠. 그 속에서 그가 유일하게 즐기는 것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그 폐지 줍는 노인은 도훈에게 완벽한 표적이었어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이기만 하는 노인의 모습은 도훈에게 일종의 쾌감을 주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받는 듯한 착각을 주었죠. 어이, 할아버지. 오늘도 쓰레기 줍고 다니세요? 오후 5시 도훈은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평소처럼 묵묵히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도훈은 오토바이를 세우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후훗. 도훈의 말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수레를 발로 툭 차며 장난을 쳤어요. 수레는 흔들렸지만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저 수레를 바로잡을 뿐 도훈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벙어리세요? 도훈의 도발에도 노인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모습이 도훈을 더욱 화나게 했어요. 자신의 존재를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훈은 노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귀 먹었어요? 그 순간 슈퍼 사장님이 가게에서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야, 도훈이, 그만해. 도훈은 사장님을 향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의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며 노인을 향해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노인네가 여기저기 똥처럼 굴러다니네. 꼴도 보기 싫어. 사장님은 노인에게 다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 녀석이 또 시비를 걸었군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젊은이들은 다 그럴 수 있죠. 그 말에는 어떤 원망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와 포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런 애들에게 그렇게 친절하신지. 노인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폐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은 가게로 들어가 우유 한 팩을 가져와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더운데 이거라도 드세요. 노인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우유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에서는 어떤 자존심이나 불편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순수한 감사함만이 묻어났습니다. 한편 도훈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노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왜 그런 노인이 자신을 그토록 화나게 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그 담담한 눈빛 속에서 자신을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이 불편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약점과 상처를 알고 있는 것 같은 그 눈빛이. 새벽 5시 도시가 아직 잠에서 깨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간간히 출근길에 오르는 사람들의 발걸음만이 들려왔어요. 그 고요한 새벽, 노인은 어김없이 길 위에 있었습니다. 낡은 수레를 끌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모습은 마치 도시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웠죠. 이른 새벽 공원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노인은 쓰레기통 근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낡고 찢어진 책 한 권이었어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플라톤의 대화라는 제목의 고전 철학서였죠. 책은 중간부터 여러 페이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바느질 도구를 꺼냈어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죠. 그는 매우 능숙한 손놀림으로 찢어진 페이지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실로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어요. 마치 오랜 세월 책을 다뤄온 사람의 손길 같았습니다. 이런 책을 버리다니. 노인의 중얼거림은 그저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1시간 가까이 그는 책을 수선했어요. 찢어진 부분을 정교하게 이어붙이고 다른 표지도 조심스럽게 다듬었습니다. 완성된 책은 여전히 낡았지만 이제 온전히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노인은 책을 조심스럽게 수레에 넣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공원을 지나던 중 노인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 머물렀습니다. 작고 마른 개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유기견으로 보였죠. 노인은 천천히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개는 처음에 경계했지만 노인의 부드러운 눈빛에 경계심을 조금씩 풀었어요. 배고프지? 기다려봐. 노인은 수레 한쪽에서 작은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아침으로 준비한 단출한 김밥이었어요. 그는 김밥 절반을 개에게 건넸습니다. 굶주린 개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음식을 받아 먹었어요. 노인은 작은 물통도 꺼내 개가 마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버렸구나. 그래도 넌 여전히 착하네. 노인의 손길이 개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개는 이제 꼬리를 흔들며 노인에게 다가섰어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김밥을 먹은 후 다시 길을 나섰어요. 개는 한동안 그의 뒤를 따라왔지만 결국 공원에 남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곧 비가 내릴 것 같은 날씨였어요. 노인은 서둘러 폐지를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 건너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넘어져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아이를 돌봐주는 어른이 보이지 않았어요. 노인은 수레를 길가에 세워두고 조심스럽게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괜찮니? 어디 다쳤어? 노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노인을 올려다보았어요. 처음 보는 낯선 노인에게 경계심을 드러냈지만 노인의 따뜻한 눈빛에 조금씩 안심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요. 아이의 무릎은 살짝 까진 상태였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물티슈와 반창고를 꺼냈어요. 그는 매우 숙련된 솜씨로 아이의 상처를 닦고 반창고를 붙여주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저기, 가게에.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길 건너편 꽃집이었습니다. 노인은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꽃집으로 향했어요. 꽃집에 들어서자 한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민준아, 어디 갔었어?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여성은 아이를 껴안고 노인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아이가 길에서 넘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여성의 표정이 금세 풀어졌습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전화를 받느라 민준이가 밖으로 나간 줄도 몰랐어요. 노인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다시 자신의 수레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한 소녀가 우산 아래에서 노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민서였습니다. 17살의 고등학생으로
학교 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었죠. 저 할아버지, 정말 특이하시네. 민서는 3일째 그 노인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영상반 활동으로 우리 주변의 숨은 이야기라는 주제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했을 때 처음에는 그저 흔한 소재를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우연히 보게 된 노인의 일상은 그녀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시간에 나오시네. 민서는 노트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노인은 어김없이 같은 장소에 나타났어요. 항상 같은 모자, 같은 옷, 같은 술에. 그러나 매일 다른 행동들이 민서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제는 노숙자에게 도시락을 건네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쓰러진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죠. 이 모든 행동에는 아무런 과시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행동하는 노인의 모습에 민서는 점점 더 깊은 매력을 느꼈어요. 저 할아버지, 도대체 누구실까? 민서는 용기를 내어 노인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 인터뷰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노인의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노인이 평소 쉬는 공원 벤치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노인은 고개를 들어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 했어요. 안녕하세요, 학생. 민서는 자신을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영상반에서 활동하는 민서라고 해요. 지금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혹시 인터뷰에 응해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지만 나는 카메라 앞에 서는 걸 좋아하지 않는단다. 민서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시군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동안 관찰했거든요.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이 정말 특별해 보여서요. 노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란 듯 했어요. 그랬구나.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은 특별한 게 없어. 그저 나이 든 사람의 소소한 일상일 뿐이지. 민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책을 수선하고 길 잃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동물들을 돌보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져요.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모두가 알아야 하는 건 아니란다. 그 말에 민서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곁에 앉았어요. 할아버지는 왜 폐지를 모으세요?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노인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이 일이 나에게 맞는 일이라서 그렇단다. 사람마다 각자의 자리가 있지. 내 자리는 바로 여기야. 민서는 그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지만 더 이상 캐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노인의 표정이 더 이상의 질문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이름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삶의 희로애락을 모두 담은 듯한 깊은 웃음이었어요.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하겠니? 사람들은 나를 그저 폐지 할아버지라고 부르더구나. 그것으로 충분해. 민서는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구나. 해가 높아지면 종이들이 금방 팔려버리거든. 민서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노인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가끔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더 아름다울 때도 있단다. 모든 비밀이 드러나면 그 매력도 사라지지. 노인의 말은 마치 오래된 책의 한 구절처럼 깊이가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 말을 곱씹으며 노인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날 이후로도 민서는 노인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인터뷰는 할 수 없었지만 그의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이야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도시의 소음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노인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시였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민서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녀가 늘 보던 그 도로변에서 도훈이 노인의 수레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장면이었어요. 폐지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도훈은 그것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를 괴롭히는 거죠? 민서의 외침에 도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표정을 가다듬고 비웃음을 지었어요. 뭔데 감싸? 너 이 노인네 알아? 민서는 용기를 내어 도훈 앞에 섰습니다. 알든 모르든 그게 중요한가요?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잖아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결연함이 섞여 있었어요. 도훈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무시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학생이 어른한테 말대꾸해. 너 몇 살이야? 도훈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의 키가 민서보다 한 뼘 이상 커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도 그저 지나칠 뿐이었어요. 마치 보지 않은 척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이가 중요한가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민서의 손에는 여전히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도훈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갑자기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야, 너 지금 찍는 거야? 당장 지워. 도훈이 민서의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었을 때 노인이 조용히 그 사이에 섰습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젊은이 그만하게. 학생에게 손대지 말게.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명령에 익숙했던 사람의 어조였어요. 도훈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뭔데 참견이에요? 이제 보니 둘이 짜고 있었네. 뭐야,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야? 불쌍한 노인을 구한 정의로운 여고생? 웃기지 마. 도훈의 조롱에 민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반박하려 했지만 노인이 다시 한번 그녀 앞을 가로막았어요. 학생, 이제 그만 가보렴.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민서는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노인은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다. 가끔은 물러서는 것이 더 큰 지혜일 때도 있단다. 민서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물러서지 않았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여전히 카메라를 들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도훈은 노인을 향해 다시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보니 꽤 당찬데? 이런 쓰레기 같은 일이나 하면서 어디서 사람 가르치려고 해요? 노인은 침착하게 흩어진 폐지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느렸지만 일정한 리듬을 유지했어요. 도훈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해? 아, 또 벙어리 흉내내시네. 진짜 짜증나게 하네. 도훈은 노인이 주워 담은 폐지를 다시 발로 차 흩어뜨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한 힘으로 말이죠. 수레가 넘어지며 쌓아둔 폐지들이 모두 바닥에 쏟아졌어요. 노인은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 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많구나, 젊은이.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 담긴 무언가가 도훈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속내를 꿰뚫어 본 것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도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뭐, 지금 날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웃기지 마. 당신이 뭘 알아?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허리는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어딘가 위험이 느껴졌어요. 내가 봐도 그렇게 생각될 만큼 난 내 마음을 읽은 것 같구나. 도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노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 그건 너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닐까? 늘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더 거칠게 행동하는 거야. 도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마치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누군가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뭐라는 거야? 헛소리 하지 마. 도훈은 더 이상 듣기 싫다는 듯 오토바이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노인을 향해 소리쳤어요. 다음에 또 보자고, 할아버지. 그땐 이렇게 쉽게 안 끝날 거야.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도훈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민서는 서둘러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말 너무하네요, 그 사람. 노인은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 저 아이는 단지 상처받은 어린아이일 뿐이야. 민서는 노인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도훈은 그저 못된 청년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노인은 그를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감싸세요? 할아버지를 저렇게 대했는데. 노인은 천천히 폐지를 주워 담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을 뿐이야. 어떤 사람이든 그 안에는 이유가 있지. 도훈이라는 아이도 마찬가지일 거야. 민서는 노인을 도와 폐지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이 노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왜 이런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도훈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 할아버지, 혹시 그 사람을 아세요? 노인은 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레를 끌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더 아름다울 때도 있단다. 노인의 말이 다시 한번 민서의 마음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일을 카메라에 담아두었어요. 무언가 중요한 순간을 목격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서는 학교 도서관에 앉아 그동안 촬영한 영상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일상, 그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도훈과의 갈등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내는 작업이 쉽지 않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노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할아버지는 누구실까? 민서는 중얼거리며 펜을 돌렸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친구 지수가 물었어요. 아직도 그 다큐멘터리 작업 중이야? 그 폐지 줍는 할아버지 말이지?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할아버지에 대해 알아낸 게 너무 없어서 막막해. 지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서의 노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근데 왜 하필 그 할아버지를 찍는 거야? 다른 주제도 많잖아.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 자신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어요. 그냥 뭔가 특별해. 할아버지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이 평범한 노인 같지 않아. 그날 오후 민서는 평소처럼 노인의 일상을 촬영하기 위해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평소 그가 자주 가는 장소들을 모두 찾아봤지만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동네 슈퍼마켓 앞이었어요. 민서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 노인과 유일하게 말을 나누는 사람이
이 슈퍼 사장님이었죠. 저기, 실례합니다. 민서가 슈퍼에 들어서자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와요. 뭐 찾는 거 있어요?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 질문했습니다. 혹시 이 동네에서 폐지 줍는 할아버지 아세요? 제가 며칠째 뵙질 못해서요. 사장님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왜 그 할아버지를 찾아요? 민서는 자신이 학교 과제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장님은 한참을 민서의 얼굴을 살펴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한 일주일 전부터 안 보이시더라고. 아마도 몸이 안 좋으신가 보지. 민서의 얼굴에 실망감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사장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할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민서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거의 아는 게 없어요.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고. 사장님은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분 사실 예전에 꽤 유명한 분이셨어요. 재단을 만들어서 수백 명 대학 보낸 분이시죠. 지금도 이름 없이 후원 계속하고 있다더라.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네, 정말요? 그 할아버지가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나도 자세히는 몰라요.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지. 근데 지난번에 우연히 할아버지 집 앞을 지나가다가 택배 기사가 정 회장님하고 부르는 걸 들었어요. 그때 확신했죠. 민서는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혹시 할아버지 사시는 곳 아세요?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다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배기에 있는 오래된 집이었어요. 근데 가도 마음을 열지 않으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정체가 알려지는 걸 원치 않으시니까. 민서는 감사 인사를 하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사장님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어요. 오래된 한옥 스타일의 집이었습니다. 담벼락은 낮았고 정원은 소박했지만 정갈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민서는 망설이다 문 앞에 다가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걱정되는 마음이 더 컸어요. 할아버지가 아프다면? 저기, 할아버지, 계세요? 민서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놀랍도록 정갈했어요. 책이 가득한 서재, 오래된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여러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집 안을 살폈습니다. 할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는 여러 신문 스크랩과 재단 인증서, 손편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 신문 기사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정성호 회장, 익명의 장학재단 설립하여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 사진 속 정성호 회장은 훨씬 젊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 민서가 알고 있는 그 노인이었습니다. 정 회장, 정성호 회장님. 민서는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감사패들, 상장들,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의 손편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폐지를 줍는 그 노인은 사실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준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방으로 들어가자 더 많은 서류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 날짜의 기부 영수증들, 장학금 지급 내역서 등. 노인은 여전히 익명으로 누군가를 돕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이름이 민서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도훈. 도훈이
영수증 옆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 200만 원, 대학 등록금 350만 원. 노인은 도훈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도훈이 노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어요. 민서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이 모든 것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다큐멘터리를 넘어서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 알려져야 할 진실이었죠. 민서는 밤을 새워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노인의 일상, 그가 보여준 선행들, 그리고 집에서 발견한 증거들. 모든 것이 하나의 강력한 이야기로 엮였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막을 넣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사랑을 전한 사람. 이제 완성됐어. 민서는 한숨을 내쉬며 뒤로 기대었습니다. 밤샘 작업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이것이 단순한 학교 과제를 넘어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민서는 학교 영상반 시간에 자신의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반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다큐멘터리로 생각했지만 영상이 진행될수록 교실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노인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모두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해, 민서야. 이걸 어떻게 발견한 거야? 담당 선생님은 깊은 감동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민서에게 제안했어요. 이 영상을 학교 축제 때 상영해도 될까? 많은 학생들이 봐야 할 이야기 같아. 민서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이틀 후 학교 축제에서 민서의 다큐멘터리가 상영되었습니다. 체육관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어요. 영상이 끝나자 긴 침묵이 이어졌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저 할아버지, 제가 알아요. 저 대학 보내주셨어요. 정성호 회장님이시죠? 지금까지 정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 말에 다른 학생도 일어섰습니다. 저희 엄마도 정 회장님 덕분에 간호대 다니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폐지를 주우신다니.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순식간에 확산되었어요. 댓글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딸 수술비 지원해 주셨어요. 10년 전 화재로 집을 잃었을 때 익명으로 도움받았는데 이분이셨군요. 저희 동네 소방서 장비 기증하신 분이 바로 정 회장님이셨어요. 동영상은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뉴스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 익명으로 선행을 베푼 기업인 폐지 줍는 노인으로 살아온 이유는? 이런 헤드라인들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민서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비어 있었어요. 노인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민서는 텅 빈 집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슈퍼 사장님이 그녀에게 전화했어요. 민서야,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는 괜찮아. 그냥 잠시 조용한 곳으로 가셨을 뿐이야. 내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는 걸 할아버지도 알고 계실 거야.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할아버지가 무사하다는 소식에 마음이 놓였어요. 한편 도훈은 매장 앞 대형 스크린에서 우연히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응시했어요. 자신이 괴롭혔던 그 노인이 실은 유명한 재단의 설립자였다니.
더구나 영상 속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영수증까지 있었습니다. 뭐지 이게? 도훈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그 노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훈아, 저 정 회장님이 내가 대학 붙었을 때 등록금 내주신 분이 바로 저분이셨어. 도훈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아파서 수술 받았잖아. 그때 병원비도 사실은 정 회장님께서 도와주신 거였어. 난 늘 익명의 후원자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느꼈어요. 자신이 그토록 모욕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실은 자신과 어머니의 은인이었다니.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를 뒤덮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정 회장이라고? 왜 그런 삶을 사는 거야?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뉴스에 따르면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셨대.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삶은 평범하게 살기로 결심하셨다고. 도훈은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엎드려 오열했어요. 자신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이 이제야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용서를 빌 수 있을까? 그 노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며칠 동안 도훈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계속해서 그 노인, 정 회장에 대한 뉴스를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에 더욱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도훈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는 민서를 찾아 노인의 행방을 물었지만 그녀도 알지 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도훈은 우연히 이른 새벽 공원 근처에서 그 익숙한 수레를 끄는 노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도훈은 천천히 그러나 확고한 발걸음으로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도훈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속 결심만큼은 단단했어요. 그는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묵묵히 폐지를 줍고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세상이 그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이 그의 일상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도훈은 노인의 몇 미터 앞에서 멈췄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의 목구멍은 마른 듯했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도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놀라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함만이 담겨 있었죠. 아, 도훈이로구나. 노인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훈은 놀랐어요. 노인은 처음부터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자신을 도운 많은 사람들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도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어깨가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도훈은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노인의 수레를 발로 찬 일, 모욕적인 말들,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정성호 회장님이셨다니.
그리고 제 대학 등록금과 어머니 수술비를 내주셨다니. 저는 도우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낄 뿐이었어요. 노인은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도훈아. 여기 바닥은 차단다. 노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들어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노인의 눈에는 어떤 비난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해와 포용이 담겨 있었죠. 왜 저에게 화내지 않으세요? 저는 할아버지를 그렇게 대했는데.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깊은 지혜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화를 낸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내가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도훈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노인은 수레 위에 놓인 작은 물병을 집어 도훈에게 건넸습니다. 물 한 잔 마시렴. 마음을 가라앉혀야지. 도훈은 물병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인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저를 용서하실 수 있나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할 게 없단다. 넌 그저 자신의 상처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도훈은 노인의 말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는 노인이 더 궁금해졌어요.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셨는데. 노인은 천천히 수레를 다시 끌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은 자연스럽게 그의 옆에서 함께 걸었어요. 내가 가진 것들이 정말 중요했을까? 회사, 돈, 명예. 그런 것들은 결국 사라지는 것들이야. 하지만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진짜 삶의 의미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단다. 도훈은 그 말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사실 거예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질 것 같구나. 민서라는 학생 덕분에 내 비밀이 세상에 알려졌으니 말이야. 그 말에 도훈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민서가 이 상황에 미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민서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를 찾으려고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단다. 그 아이도 좋은 뜻으로 한 일이니 괜찮아. 때론 비밀이 드러나는 것도 새로운 시작일 수 있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그들의 발걸음만이 조용히 울렸어요. 마침내 도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노인은 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늦지 않았단다. 언제나 도울 기회는 있지. 도훈은 조심스럽게 노인의 수레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른 아침 거리를 함께 걸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폐지를 줍고 도훈은 그것을 수레에 정리했어요. 그날 이후로 도훈은 틈날 때마다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함께 폐지를 줍고 때로는 그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도훈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도훈에게 작은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플라톤의 대화, 그가 쓰레기통에서 건져 수선했던 그 책이었어요. 이 책을 내게 주고 싶구나. 삶의 지혜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도훈은 감사히 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편 민서의 다큐멘터리는 전국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시상식장에서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정성호 회장님, 어디에 계시든 이 상은 회장님 덕분입니다. 회장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던 노인의 눈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곁에는 도훈이 함께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정성호 회장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여러 기부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화려함과 풍요로움보다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여전히 한 노인이 수레를 끌고 거리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곁에는 젊은이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도훈을 비롯한 여러 청년들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사랑을 전한 사람. 그를 무시했던 모두가 고개 숙인 날.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